안녕하세요.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통합사회하고 윤리하사상 가르치고 있고요. 임진우라고 합니다. 종로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대치동에도 수학 강의 좀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수능이 갖고 있는 좀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거를 전면 부정하고 이런 입장은 아닌데 객관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어로 따지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인데 읽기 능력 같은 거는 객관식으로도 잘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쓰기라든지 말하기라든지 좀 평가가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능이 평가하는 영역들이 이제 제한이 돼 있고 이제 학교 교육도 거기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문제풀이 위주의 상당히 좀 빈약한 수업이 될 수 있다.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모든 학생이 좀 공정하게 스타트 라인에 서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객관식으로 평가 못하죠. 객관식으로 평가해서 좋은 학생을 뽑을 수가 없어요. 학교 교육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자꾸 저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다루는 거하고 수능에서 평가하는 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수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쓸데없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봉사활동, 창의체험,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근데 수능에서는 전체 과목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 과목에 포커스를 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의미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능에 올인하는 학생들로서는 학교 교육에 좀 충실하고자 하는 동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학교 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게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수시 확대 혹은 이런 수능으로 대학 가는 걸 반대하는 측의 개념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균형 선발을 하고 조금 학력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내신으로 뽑아주고 이래서 이 소득 구간이 안 좋은 이 친구들이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한 10위권인데 자기도 1등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수능 있나 해볼까? 정시로 가기가 또 너무 어려워진 거죠. 여기도 좀 포커싱을 하고 여기도 포커싱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하나도 없고요. 그런 학생들에게 꿈을 이제 자꾸 꺾어 내리는 거죠. 내신 2등급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서울은 인서울이 어려워. 제가 이해하는 공정성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절차나 이런 부분이 투명해가지고 누가 평가하더라도 똑같은 점수가 나오게 하는 객관식 평가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학교 내신에서도 객관식이 주류긴 하죠. 그러니까 질적인 평가라고 하는 게 해야만이 이제 교육의 질이라고 하는 것도 올라가는데 우리가 너무 기계적인 공정성에 얽매여 있으면 교육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요원하다. 두 번째는 좀 큰 차원의 사회적 공정성인데 어떤 평가 방법을 했을 때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느냐 아직 그 결론을 명백히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다만 상대적으로 학종으로 되면서 내신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내신은 일종의 쿼터제거든요. 가난한 지역이나 공부 못하는 지역에서도 그 집단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등성이 더 올라갔다. 이 부분은 좀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대의, 의미, 취지, 목적 다 맞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교육이 범람하는 이유는 경제 논리랑 굉장히 맞닿아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너 왜 좋은 대학을 갈 거야? 라고 물어보면 반 이상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좋은 대학을 갈 거야.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 옆집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다음 학기에 학교에서 스케이트 수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 과외를 받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회를 처음 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학생부 종합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걸 전부 다 부모가 다 해줘. 분명히 또 그거에 대한 과외 또 나옵니다. 정시 확대보다는 학종 축소입니다. 그냥 별의 별짓을 다 하니까. 수능 위주로 가다 보면 시험 공부만 하게 되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이 학교에서조차 무시되고 학종이 들어오면서 아 이것도 중요하네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경쟁, 사교육 이 문제 어렵죠. 그러나 그런 한계 안에서라도 입시 제도가 조금 이런 부분을 바꿔주니까 물론 뭐 좋은 점수 받겠다고 그런 동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 균형 잡힌 교육을 이끌어내는데 학종이 갖고 온 그 효과를 봤을 때 일부 다열 경제 문제점 때문에 그걸 막겠다고 이 큰 효과를 놓치는 거는 저는 소탄대실이라고 보는 거죠. 그 제어하는 게 초기에는 좀 허술했지만 진짜 촘촘하게 제어하거든요. 가외를 해가지고 유리한 계층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이제 교사로서 솔직히 말하지만 소위 이제 세특에서 이 학생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열심히 하고 이거는 수업에 열심히 하는 애가 좋은 평가를 받아요. 사교육 효과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드러날 거냐 생각을 해보면 객관식 문제 풀는 수능의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내신으로 봤을 때도 지필평가의 사교육 효과가 크고 수행평가라고 하는 거는 사교육으로 좀 하기 어려워요.
수업 중간에서 이제 교사가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봉사다, 뭐 외부에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신의 그 격차 있는 거를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교육의 효과는 정시에서 나타납니다. 수시는요,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차라리 효과를 내는 게 그나마 공정하다. 학종은 학생이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제가 수행평가를 몇 번 해줬냐면 한 5,000번 해준 것 같습니다. 부모도 해주고 저도 해주고 학교도 정상적이고 학생도 정상적이고 부모님도 정상적일 때 이게 아주 좋은 제도인데 다 비정상입니다. 다. 그나마 사교육을 받아도 효과를 내라. 네가 엄마 아빠가 되지 말고. 그 부분에 현실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다 만들어준다. 어느 정도까지 사실이냐. 부모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볼 때는 좀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수행평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못하게끔 하고 교사들도 이제 그런 거를 의식을 하면서 본인이 했는지를 검증을 하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책을 읽으라 그랬으면 학교에서 바로 토론하게 하고 녹취를 해서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걸 봅니다. 강남엔 어떤 학교는 생기를 50페이지 이상을 써준답니다. 어떤 학교는 50장 써주고 어떤 학교는 10장 써주고 학교마다 달라요 분위기가. 그것도 문제가 생겨서 이건 그냥 깔끔하게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학종 초기에는 그런 편차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 이 제도가 진행되면서 거의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거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면 저는 전국에 있는 생활 기록부를 다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상향 평준화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추세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편차가 컸지만 이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되게 의식하거든요. 재특을 쓸 때도 다 웬만하면 다 적어주려고 하고 그게 또 지침이기도 해요. 학교 효과란 걸 아주 없애겠다. 저는 이 발상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열심히 하는 학교나 그렇지 않은 학교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어느 학교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저는 선의의 경쟁 차원에서라도 인정하고 좀 안 좋은 학교라도 하더라도 그 아이의 잠재력을 봐줄 수 있는 그런 평가 안목을 대학이 갖춰 나가면 보완이 되는 것이지 아예 학교 차이를 없애버리는 그런 입시제도 이건 더 문제라고 봐요. 옛날엔 어땠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좀만 기다려보세요. 3학년 때 쟤네들 다 이겨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2학년 때까지 좀 놀다가 3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서울대 가보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세상이 됐다. 2학년이 넘어가면 끝났어요. 내신도 안 되고요. 순도가 하려고 해도 좀 어렵고요. 그게 너무 초장에 꽂히는 거 아닌가. 패자부활전 문제는 또 엇갈리는 것 같아요. 1, 2학년 때 좀 놀다가 3학년 때 역전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도 맞는데 어차피 저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얘가 치고 올라갔다는 거는 성실하게 했던 애가 뒤집히는 거예요. 또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다. 성실한 아이에게 보상할 거냐 아니면 좀 머리 좋은 아이의 역전을 우리가 허용할 거냐.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제 반대 생각이지만 그래도 제가 요구하고 욕구하는 부분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오늘 다행이고 분명히 수능이 가지는 장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내신이 가지는 약점들이 있는 거고 수능이 좀 확대된다 하더라도 수능 점수만으로 100% 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요인을 적절히 가미를 해서 이걸 조금 더 합리화시킨다면 저는 좀 공존할 수도 있겠다. 100% 찬성이죠.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불합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평가 요소는 전방위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죠. 제가 학교 교사 입장에서 좀 변호를 하자면 학교가 그렇게 부정과 비리가 판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학교를 신뢰해줬으면 좋겠다. 학교 교사들이 투명성을 위해서 너무 많은 규정들의 제약들을 받으면서 그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를 좀 지켜나가고 있거든요. 자기 실력만큼만 보면 되고 잘 보려고 하면 잘 못 보게 되니까 농담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소풍 갔다 온다는 생각으로 시험 멋지게 보고 대학을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그냥 자기 페이스에 맞게 가고 멈춰야 될 때 멈추고 본인한테도 결국 롱런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너무 화이팅을 외치고 싶지는 않고 자기 속도 대로 갑시다.